오늘은 누구나 알고 있는 한국의 자랑 자부심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다룰 건데요. 그의 아버지 손흥정님의 교육 철학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는 꼭 특별한 부모가 있었더라고요. 손흥정님의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이 책은 제가 누구에게나 권하는 필독서랍니다. 부모든 자식이든 누구나 다 읽어야 하는 필독서로 오늘 영상은 33살의 손흥민이 16살부터 외국으로 다니면서도 실력, 인기 등 누구나 좋아하는 데는 다 아버지의 기본 철학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전에 잠깐 여러분들의 후회스러운 것이나 배우고 싶은 것 등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많이 퍼뜨려 주세요. 비록 정치는 삼류인 우리나라지만 다른 건 전부 인류인 우리 한국.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서 오늘은 스트레스 팍팍 날려보시고요. 2025년 8월 7일 전 세계 축구 팬들을 놀라게 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손흥민이 10년간 몸담았던 토트넘을 떠나 미국 LAFC로 이적했다는 발표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스포츠 도시 중 하나인 LA에서 야망을 품은 구단에 합류하게 돼 매우 자랑스럽다. 33살 손흥민의 새로운 도전 소식을 들으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남자를 여기까지 오게 했을까? 한국의 작은 도시 춘천에서 시작해 세계 최고 무대를 정복한 그 비결이 뭘까?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아버지 손흥정이 심어준 하나의 철학. 바로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었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눈 덮인 춘천 운동장에서 시작된 한 소년의 꿈이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되었는지, 아버지의 사랑과 철학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지금부터 손흥민과 손흥정, 부자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어젯밤에 내린 눈이 세상을 하얗게 덮어놓았더군요. 다른 아이들이라면 오늘은 눈이 와서 훈련 못하겠다며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집 규칙은 달랐어요. 흥민아, 일어나라. 눈이 와도 공은 차야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습니다. 14살이던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친구들은 따뜻한 방에서 자고 있을 텐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동장에 도착했을 때 온 세상이 조용했어요. 발자국 하나 없는 새하얀 눈밭 위에 우리 부자만 서 있었죠. 아버지는 평소처럼 말없이 멀찍이 서서 저를 지켜보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러오고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어요. 리프팅부터 시작하자. 아버지가 공을 제게 굴려주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잔디 위에서 하는 리프팅이지만 오늘은 눈 위에서 해야 했어요. 발끝 감각도 무뎌지고 공도 제대로 튕기지 않았습니다. 10번도 채 못하고 공이 떨어졌어요. 다시. 아버지의 목소리엔 따뜻함도 차가움도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어요. 다시 시작했습니다. 20번, 30번, 50번. 발가락이 시려와도 계속했습니다. 100번을 넘어서자 조금씩 감각이 돌아왔어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참다 못해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어요. 너만 하는 게 아니다. 너처럼 꿈을 가진 아이들은 모두 하고 있어. 다만 남들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하지만 친구들은 집에서 자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특별한 거야. 아버지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추운 새벽, 눈 덮인 운동장에서 혼자 공을 차는 게 외롭고 힘들었는데 갑자기 이 시간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200번째 리프팅을 마치고 나서 슈팅 연습을 시작했어요. 골대 없는 운동장 한쪽 벽을 향해 공을 찼습니다. 왼발로 10번, 오른발로 10번. 벽에 맞고 돌아오는 공을 받아서 다시 차고 또 차고. 손이 꽁꽁 얼어서 주먹을 쥘 수가 없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1시간 반이 지나고 나서야 훈련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가 오늘처럼 아무도 하지 않는 날에 하는 훈련이 진짜 훈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남들이 쉬고 있을 때 한 발 더 나아가는 거라고.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뜨거운 미역국을 끓여놓고 계셨습니다. 차가운 몸에 따뜻한 국물이 스며들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제 맞은편에 앉아서 국을 드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알 것 같았어요. 아버지도 추웠을 텐데 새벽부터 나와서 저를 지켜봐 주셨다는 걸. 고마움을 전하자 아버지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고마워할 건 없다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니까 당연하다고 하셨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생각해 봤어요. 친구들은 따뜻한 집에서 자고 있지만 저는 눈 덮인 운동장에서 공을 찼습니다. 힘들었지만 이상하게 뿌듯했어요. 남들과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자부심 같은 게 생겼죠. 창밖으로 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장에 나갈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추운 새벽 훈련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고. 그 기본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였나 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하지 않을 때 묵묵히 하는 것. 그것이 진짜 기본이었어요. 16살 생일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일본 유학을 제안하셨습니다. 함부르크 유소년팀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전에 일본에서 경험을 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였어요. 김포공항에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기술보다 마음이 먼저라고, 그걸 잊지 말라고. 도쿄의 작은 기숙사방에 도착했을 때 느낌이 참 묘했어요. 다다미 바닥에 이불 하나만 덩그러니 있고 창밖으로는 전혀 모르는 도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국어가 그리워질 줄은 상상도 못했었는데 첫날부터 혼자 말하고 있더라고요. 팀 훈련에 처음 참여한 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일본 아이들은 이미 서로 친했고 저만 혼자 떨어져 있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답답했어요. 감독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듣지 못해서 다른 선수들 동작을 따라하기 바빴죠. 감독이 저를 불러서 리프팅을 시켰어요. 다행히 리프팅만큼은 자신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눈 덮인 운동장에서 한 게 헛되지 않았어요. 100번, 200번, 300번. 공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아이들이 하나둘씩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축구만큼은 통한다는 걸. 하지만 실전은 달랐죠. 첫 경기에서 벤치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후반전 마지막 10분에 들어갔는데 공을 한 번도 제대로 만지지 못했어요. 상대편 선수들이 저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어린애 정도로 생각했나 봐요. 그날 밤 기숙사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축구가 무서웠어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인정받았는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시간이 늦어서 참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혼자 근처 공원에 나가서 훈련했습니다. 리프팅부터 시작해서 드리블, 슈팅까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공을 찼어요. 그러다 문득 아버지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남들이 1시간 놀 때 너는 항시 더 연습해야 한다. 그래서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원으로 갔습니다. 일본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혼자 훈련했어요. 처음엔 외로웠는데 며칠 지나니까 괜찮아지더군요. 오히려 집중이 더 잘 됐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변화가 생겼어요. 팀 훈련에서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일본어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축구 실력은 늘어 있었어요. 특히 기본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감독이 저를 선발로 내보내겠다고 했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예요. 경기 시작 전에 아버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선발 출전한다고, 기본기 잊지 않겠다고.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처음 10분 동안은 긴장해서 제대로 된 플레이를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기술보다 마음이 먼저다. 그때부터 마음을 비웠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공을 찼습니다. 왼쪽 윙에서 공을 받아 드리블을 시작했어요. 한 명을 제치고 2명을 제쳤습니다. 골키퍼와 1대1 상황이 됐어요. 새벽마다 혼자 연습한 슈팅을 그대로 했습니다. 오른발 인사이드로 골대 왼쪽 구석을 노렸어요. 공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골을 넣은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관중석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고 팀 동료들이 달려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일본어로 뭐라고 하는지 몰랐지만 축하한다는 건 알 수 있었죠. 경기가 끝나고 감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손상, 좋은 플레이였어. 앞으로도 기대하겠어. 그날 밤 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아빠, 골 넣었어요. 그래, 잘했다. 그런데 흥민아, 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뭐요?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게 진짜 기본이다. 아버지 말씀을 듣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외롭고 힘들었던 지난 한 달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의 나날들이 저를 바꿔놓았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 곳에서도 축구로 소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 혼자서도 해낼 수 있다는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기본기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새벽마다 시킨 리프팅, 눈 덮인 운동장에서의 슈팅 연습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거였구나.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일본에서 1년을 보내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저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키도 조금 컸고 축구 실력도 늘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단단해졌더라고요. 흥민아,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며 축구를 계속할 생각이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평범한 학교 생활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독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함부르크 유소년팀에서 저를 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일본에서의 경기 영상을 본 스카우터가 추천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저는 한국에 있고 싶어요. 솔직히 말했습니다. 일본에서의 1년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또 다른 나라로 가서 혼자 지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 내가 결정해라. 아버지는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제게 말씀하셨어요. 흥민아, 아빠가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니? 축구요. 어떤 축구? 최고가 되는 거요.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럼 어디서 축구해야 최고가 될 수 있을까?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한계가 있다는 걸. 진짜 최고가 되려면 세계 최고 수준의 곳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걸. 하지만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독일어는 일본어보다 더 어려울 것 같았고 문화도 완전히 다를 거였어요.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독일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을 때 아버지의 대답은 항상 간단명료했어요. 실패가 뭐가 무섭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중요한 건 도전하는 용기지. 그리고 성공은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어제의 너를 이기는 거라고 하셨죠. 독일에 가서도 매일 어제의 내가 못한 것을 하나씩 해내면 된다고.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정해졌어요. 두렵지만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최고가 되려면 최고의 무대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아버지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독일로 떠나기 일주일 전 아버지와 마지막 훈련을 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기본기 연습이었어요. 리프팅, 드리블, 슈팅. 똑같은 것들을 반복했습니다. 독일에서도 이런 기본기 연습을 계속해야 하냐고 물었을 때 아버지는 당연하다고 하셨어요. 기본기는 하루만 안 해도 몸이 기억을 잃어버린다고, 아무리 바빠도 기본기만큼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말이죠. 훈련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독일에 가서 힘들 때마다 이걸 기억하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훈련들, 새벽에 일어나서 한 리프팅들, 그 모든 게 헛되지 않았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축구 실력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겸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어요. 공항에서 배웅할 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안아주셨어요. 평소에 스킨십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었는데 그날만큼은 오래 껴안아 주셨습니다.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아빠가 달려갈 거라고 하셨죠. 비행기에 올라앉아 창밖을 내다보니 한국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기내에서 아버지가 써준 메모를 읽었어요. 흥민아, 기본에 충실하라. 겸손하라. 감사하라. 그러면 너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아빠가 내 뒤에서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라. 그 메모를 읽으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가 심어준 기본기와 마음가짐으로 독일에서도 꼭 해내겠다고.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인생으로 향하는 기차 같았습니다. 두렵지만 기대되는 여행이었죠. 함부르크에 도착한 첫날을 지금도 선명히 기억해요. 2008년 여름이었는데 한국보다 훨씬 시원했습니다. 공항에서 클럽 관계자가 저를 마중 나왔는데 독일어로 말하는 게 하나도 이해가 안 되더군요. 숙소는 다른 유소년 선수들과 함께 쓰는 기숙사였어요. 룸메이트는 브라질에서 온 17살 선수였는데 영어도 독일어도 서툴렀지만 축구만큼은 정말 잘했습니다. 첫 훈련에 참여했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독일 선수들의 피지컬이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빨라도 힘에서는 상대가 안 됐어요. 몸싸움에서 밀려나기 일쑤였죠. 손, 괜찮아? 코치가 영어로 물어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과연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에게 전화했어요. 아빠, 독일 선수들 너무 세요. 제가 여기서 할 수 있을까요? 흥민아, 내가 그들과 똑같아질 필요는 없어. 너만의 장점을 살리면 돼. 제 장점이 뭐예요? 기본기지. 내가 어릴 때부터 갈고 닦은 기본기를 보여줘라. 아버지 말씀을 듣고 나니 조금 안심이 됐어요. 맞아요. 저에겐 새벽마다 갈고 닦은 기본기가 있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남들보다 일찍 나가서 개인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 다른 선수들이 자고 있을 때 혼자 훈련장에 나가서 리프팅 연습을 했어요. 아버지가 시킨 대로 500개씩 했습니다. 처음에는 독일 코치들이 의아해했어요. 왜 저 한국 소년이 매일 그렇게 기본기만 연습하는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손, 슈팅 연습 안 해? 코치가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기본기가 먼저예요.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몇 주가 지나자 변화가 생겼습니다. 훈련 중에 제가 공을 다루는 모습을 보고 다른 선수들이 감탄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볼 터치와 드리블에서는 독일 선수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달랐어요. 실전에서는 여전히 몸싸움에서 밀렸고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왜 나는 안 되는 걸까요? 혼자 있을 때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기는 좋다고 인정받는데 왜 경기에서는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걸까요? 어느 날 아버지가 깜짝 독일에 오셨어요. 제가 힘들어한다는 걸 눈치채신 거였죠. 요즘 어떻냐고 물으셨을 때 솔직하게 말했어요. 힘들다고. 훈련에서는 잘하는데 경기에서는 자신이 없다고. 아버지가 제 훈련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기본기는 좋아졌다고. 하지만 마음이 위축되어 있다고. 마음이요? 내가 너무 완벽하려고 한다고. 실수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맞았어요. 저는 실수하면 안 된다는 부담감에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축구는 실수하는 게임이라고 하셨어요. 메시도 호날두도 실수한다고. 중요한 건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거라고 말이죠. 그날 밤 아버지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축구 이야기도 하고 그냥 일상 이야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어로 마음껏 대화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아빠, 저 여기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성공의 기준을 다시 생각해봐.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내가 못한 걸 오늘 해내는 게 성공이야. 아버지가 일주일 후 한국으로 돌아가실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거든요. 다음 경기에서 드디어 선발 출장 기회가 왔습니다. 긴장되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보여주자고 생각했습니다. 전반 30분 왼쪽 측면에서 공을 받았어요. 순간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라. 천천히 드리블을 시작했어요. 한 명을 제치고 두 명을 제쳤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슈팅 찬스가 왔어요. 새벽마다 연습한 그 슈팅을 그대로 했습니다. 오른발 인사이드로 골대 구석을 노렸어요.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완벽한 슈팅이었습니다. 골이 들어간 순간 온 스타디움이 조용해졌어요. 그러다가 폭발적인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독일 관중들이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골 세리머니를 하면서 관중석을 바라봤는데 마치 아버지가 그곳에서 웃고 계신 것 같았어요. 잘했다고 말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라커룸에서 동료들이 저를 축하해줬어요. 독일어를 몰라도 그들의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에게 전화했어요. 아빠, 골 넣었어요. 축하한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야. 자만하지 말고 기본에 더욱 충실해라. 아버지는 여전히 냉정하셨지만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어요. 첫 골을 넣은 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자신감이 생겼고 코치들의 신뢰도 받게 됐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시던 게 맞았어요. 기본에 충실하고 마음을 비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 함부르크에서의 첫 시즌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조금씩 팀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1군 훈련에도 가끔 참여하게 됐고 코치들도 제 실력을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불운이 찾아왔어요. 후반전 중반 상대 수비수와 볼 경합을 하다가 발목을 심하게 접질렸습니다. 순간 뚝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소리를 지르며 잔디밭에 쓰러졌습니다. 발목에서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어요. 의료진이 달려와서 들것으로 저를 운반했습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인대가 파열됐다고 했습니다. 최소 3개월은 축구를 할 수 없다는 진단이었어요. 3개월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 시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병원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아버지에게 전화했어요. 저 다리 다쳤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차분하게 물으셨어요. 많이 아프냐고. 네, 그런데 그것보다 3개월 동안 축구를 못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알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치료라고 조급해하지 말고 차근차근 나아가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급했습니다. 3개월이면 다음 시즌 프리시즌 훈련도 놓치게 될 거였거든요. 그동안 다른 선수들은 발전하는데 저만 뒤처지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재활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걷는 것도 힘들었어요. 목발을 짚고 조금씩 걸었는데 몇 걸음만 걸어도 발목이 아팠습니다. 손, 너무 조급해하지 마. 천천히 해. 물리치료사가 말했지만 저는 답답했어요. 매일 침대에 누워있으니 마음도 우울해졌습니다. 1달 정도 지났을 때 아버지가 독일에 오셨어요. 제가 많이 힘들어한다는 걸 아시고 달려오신 거였죠. 흥민아 어떠니? 힘들어요. 언제 나을지도 모르겠고 축구를 다시 할 수 있을지도 확신이 안 서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축구는 내 전부가 아니야. 네. 내가 축구를 못하게 돼도 너는 여전히 우리 아들이고 소중한 사람이야. 축구는 내가 하는 일 중 하나일 뿐이지 내 인생 전부는 아니라고.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저는 축구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흥민아, 이런 시간도 필요해. 부상당했을 때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 뭐가 있어요? 내 자신을 돌아볼 시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기쁨, 그리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한 감사함.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부상당하고 나서야 건강하게 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아버지가 매일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셨어요. 축구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책도 읽고 독일어 공부도 하고 그냥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다시 예전처럼 뛸 수 있을지 물었을 때 당연히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야 한다고. 어떻게요? 더 강해져야지 몸도 마음도. 아버지는 제가 재활하는 동안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을 짜주셨어요. 발목이 나은 후에 할 훈련들이었는데 예전보다 더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내용이었습니다. 부상은 내게 더 강해질 기회를 준 거라고 이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말라고 하셨죠. 2달 반 정도 지났을 때 드디어 뛸 수 있게 됐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걸었는데 발목이 괜찮았습니다. 아빠, 저 뛸 수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일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좋다고 하지만 천천히 해야 한다고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리프팅부터 천천히. 처음에는 20개도 힘들었어요. 발목이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20개에서 50개, 50개에서 100개. 아버지가 옆에서 지켜보시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한 달 후 팀 훈련에 복귀했을 때 모든 게 새롭게 느껴졌어요. 잔디밭을 뛰는 것, 공을 차는 것, 동료들과 함께 훈련하는 것.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코치가 말했어요. 선, 많이 강해진 것 같은데? 맞았어요. 부상 전보다 더 강해져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그날 밤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빠, 고마워요. 아빠가 없었다면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고마워할 건 없어. 이겨낸 건 내 힘이야. 나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지.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냥 옆에 있어준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다는 걸. 부상은 저에게 큰 선물을 줬어요. 축구에 대한 감사함과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무엇보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2015년 여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토트넘에서 러브콜이 온 거였어요. 프리미어리그, 세계 최고의 리그 중 하나였죠. 흥민아, 토트넘에서 제안이 왔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을 때 믿을 수가 없었어요. 토트넘이면 해리 케인, 에릭슨 같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있는 팀이었거든요. 정말요? 근데 저 거기서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분데스리가에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EPL은 다른 차원이었거든요. 해보고 판단하자. 도전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 아버지는 항상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런던에 도착했을 때 느낌이 독특했어요. 독일과는 완전히 다른 축구 문화였죠. 더 빠르고 더 격렬하고 더 치열했습니다. 첫 훈련 참가했을 때 포체티노 감독이 저를 불렀어요. 선, 환영해. 내가 우리 팀에 새로운 에너지를 가져다 줄 거라고 믿어. 감독의 말에 힘이 났지만 동시에 부담도 컸어요. 이적료가 상당했거든요.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첫 몇 경기는 정말 힘들었어요. EPL의 스피드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독일보다 훨씬 빠르고 격렬했습니다. 몇 번 선발로 나갔지만 임팩트를 남기지 못했어요. 선은 EPL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30백만 파운드가 아깝다. 언론의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인터넷에서 제 이름을 검색하면 부정적인 기사들만 나왔어요. 한국에서도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손흥민이 너무 성급하게 이적한 게 아니냐는 말들이 나왔죠.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라커룸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동료들과 아직 친해지지 못했고 언어 장벽도 있었거든요. 어느 날 밤 아버지에게 전화했어요. 아빠, 저 여기서 실패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기대만큼 못하고 있어요. 언론에서도 계속 비판하고. 아버지가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흥민아, 내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니? 결과요. 그게 문제야. 결과에만 매달리면 과정을 놓치게 돼. 기본으로 돌아가라. 맞았어요. 저는 빨리 결과를 내려고 조급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강조하신 기본기를 소홀히 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팀 훈련 전에 일찍 나가서 개인 훈련을 했어요. 리프팅, 드리블, 슈팅. 독일에서 했던 것처럼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몇 주 후 변화가 생겼습니다. 훈련에서 볼 터치가 좋아졌고 자신감도 회복됐어요. 포체티노 감독이 저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선, 달라진 게 보여. 계속 이런 식으로 해봐. 그리고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해리 케인이 부상당하면서 제가 선발 출장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2015년 9월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였어요. 저는 왼쪽 윙에서 시작했습니다. 긴장되었지만 아버지 말씀을 떠올렸어요. 기본에 충실하라. 전반 30분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미드필드에서 공을 받아 드리블을 시작했어요. 한 명을 제치고 두 명을 제쳤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없이 연습한 그 순간이었어요. 오른발로 강력하게 슛을 날렸습니다. 골. 화이트 하트레인이 폭발했어요. 6만 명의 관중이 일어나서 환호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잠시 멍하니 서 있었어요. 동료들이 달려와서 저를 껴안았습니다. 해리 케인도 벤치에서 일어나서 박수를 쳐줬어요. 그 순간 정말 토트넘 선수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아버지에게 전화했어요. 아빠, 해냈어요. 축하한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야. 겸손함을 잃지 마라.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언론의 평가도 바뀌고 팬들도 저를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팀 내에서의 위치가 확실해졌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해리 케인과의 호흡이었습니다. 저희는 금방 환상적인 파트너십을 만들어냈어요. 너와 함께 뛰니까 축구가 더 재밌어. 케인이 말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 한 명이 저를 인정해준다는 게. 저희의 호흡은 날이 갈수록 좋아졌습니다. 케인이 공간을 만들어주면 저는 그 공간으로 파고들었고, 제가 수비를 끌어당기면 케인이 골을 넣었어요. 2016-17 시즌에는 정말 환상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케인과 함께 50골 이상을 합작했어요.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아빠, 저희가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요. 대단하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 더 높은 곳을 봐야지. 아버지는 항상 더 높은 목표를 제시하셨어요. 제가 자만하지 않도록 계속 자극해 주셨습니다. 그해 챔피언스 리그에서 처음 뛰어봤을 때의 감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유럽 최고의 무대에서 뛸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챔피언스 리그는 또 다른 차원이었거든요.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같은 팀들과 경기하면서 제 한계를 느꼈습니다. 더 강해져야 해. 그때 깨달았어요. EPL에서 성공하는 것과 유럽 최고가 되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걸.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기본기 훈련도 더 늘리고 피지컬 트레이닝도 강화했어요. 아버지가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을 짜주셨습니다. 흥민아, 이제 내가 토트넘의 핵심 선수야. 그에 맞는 책임감을 가져야 해. 맞았어요. 이제 저는 그냥 아시아에서 온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토트넘의 핵심 멤버였고 팀의 성공을 책임져야 하는 선수였어요. 그 책임감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매 경기마다 최선을 다했고 팀을 위해서라면 어떤 포지션에서든 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2018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랐을 때는 정말 꿈 같았습니다. 비록 리버풀에게 졌지만 그 무대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었어요. 경기가 끝나고 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안고 계셨어요. 아빠가 자랑스럽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는 항상 제 곁에 있어 주셨거든요. 토트넘에서의 시간들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기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 단계 성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세계 최고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의 철학이 옳았다는 걸 증명한 거였습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겸손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 챕터 7 해리 케인과의 찰떡 호흡. 토트넘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 중 하나는 해리 케인과의 파트너십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안녕, 손. 내가 해리야. 케인이 먼저 다가와서 인사했을 때 그의 진심 어린 미소가 기억나요. 당시 케인은 이미 토트넘의 에이스였는데 새로 온 저를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잘 부탁해. 함께 좋은 축구하자. 케인의 영어는 알아듣기 쉬웠어요. 천천히 명확하게 말해줬거든요. 제가 영어를 완벽하게 못한다는 걸 배려해 준 거였죠. 첫 합동 훈련에서 케인과 호흡을 맞춰봤을 때 놀라웠어요. 별로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가 어디로 움직일지 알 수 있었거든요. 너 정말 빨라.
내가 공간 만들어줄 테니까 그쪽으로 파고들어봐. 케인의 제안대로 해봤는데 정말 잘 맞았어요. 케인이 수비수를 끌어당기면 저는 그 뒤쪽 공간으로 침투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뛴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우와, 이거 완전 환상적인데? 다른 동료들도 저희의 호흡에 감탄했습니다. 코치들도 흥미롭게 지켜봤어요. 첫 시즌에 저희는 50골 이상을 합작했어요. 케인이 골을 넣으면 저는 어시스트를, 제가 골을 넣으면 케인이 어시스트를 해줬습니다. 너와 함께 뛰니까 축구가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어. 케인이 말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케인과 함께 뛰면 제 능력이 2배로 늘어나는 기분이었어요. 케인의 장점은 단순히 골 넣는 능력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선수들을 살리는 능력이 정말 뛰어났어요. 제가 좋은 위치에 있으면 언제든 패스를 줬고 제가 실수해도 격려해줬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해보자. 실수했을 때 케인의 격려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반대로 케인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 제가 더 많은 책임을 졌습니다. 케인이 골을 못 넣으면 제가 대신 넣어줬어요. 그래서 팀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17년에는 정말 환상적인 시즌을 보냈어요. 저희 2명이 합쳐서 60골 가까이 넣었습니다.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우리 정말 대단하지 않아? 케인이 웃으며 말했을 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정말 우리는 대단한 콤비였거든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제가 부상당했을 때였어요. 2018년 시즌 중반에 햄스트링 부상으로 한 달 정도 못 뛰었거든요. 빨리 돌아와. 너 없으니까 너무 아쉬워. 케인이 매일 안부를 물어봤어요. 단순한 팀 동료가 아니라 진짜 친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복귀했을 때 케인이 제일 먼저 축하해줬어요. 이제야 완전체가 됐다. 그날 경기에서 저희는 다시 골과 어시스트로 호흡을 맞췄습니다. 마치 떨어져 있던 시간이 없었던 것처럼요. 케인과의 우정은 경기장 밖에서도 계속됐어요. 가족들끼리도 친해졌고 개인적인 고민도 서로 나눴습니다. 내 아버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나도 그런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어. 케인이 아버지를 만나본 후 말했어요. 아버지도 케인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케인은 실력도 뛰어나지만 인성이 훌륭해. 그런 친구와 함께 뛸 수 있어서 다행이야. 아버지의 평가를 케인에게 전해줬더니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2019년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올랐을 때 케인과 함께 그 무대에 선다는 게 정말 감격적이었어요. 비록 결과는 아쉬웠지만 그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게 믿어져? 결승전 직전 케인이 물었을 때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온 선수와 영국 토박이 선수가 함께 유럽 최고의 무대에 서 있다니. 케인과의 파트너십은 단순한 축구적 호흡을 넘어섰어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믿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내가 있어서 내 축구 인생이 더 풍요로워졌어. 케인이 어느 날 진지하게 말했을 때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케인 덕분에 저도 훨씬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었거든요. 지금도 케인과의 추억들을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져요. 축구장에서 눈빛만 봐도 통했던 그 시간들, 골을 넣고 함께 기뻐했던 순간들.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좋은 동료를 만나는 것도 실력이다라고. 케인을 만난 건 제 축구 인생 최고의 행운 중 하나였어요. 챕터 8 오늘도 여전히 기본. 2025년 현재 저는 33살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냐고 말해요. 하지만 LAFC로 이적을 결정한 지금도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서 기본기 훈련을 합니다. 토트넘과의 작별은 쉽지 않았어요. 10년간 몸담았던 팀, 수많은 추억이 쌓인 곳을 떠나는 건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올여름 팀을 떠나기로 했다. 8월 2일 한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토트넘에 17년 만에 트로피를 안겨줬지만 이제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습니다. 변화와 새로운 동기부여가 필요했어요.
2026년 월드컵이 저에게는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는 환경을 찾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에게 LAFC 이적에 대해 말씀드렸을 때 의외로 담담하셨어요. 흥민아, 어디를 가든 기본을 잊으면 안 돼. 여전히 같은 말씀이셨습니다. 33살이 되어도 세계 어디를 가도 변하지 않는 가르침. LA에 도착한 첫날도 새벽 6시에 일어났어요. 시차 때문에 잠이 안 왔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이 시간에 훈련해야 한다는 걸. 새로운 훈련장에서 처음으로 공을 찼을 때 기분이 묘했어요. 장소는 바뀌었지만 공을 다루는 감각은 여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갈고 닦은 기본기가 저를 배신하지 않았어요. LAFC 동료들이 신기해했어요. 벌써 훈련장에 왔어? 아직 적응 기간인데. 기본기는 하루도 쉴 수 없어요. 제가 대답하자 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팀 훈련에서 코치가 말했어요. 내가 여기 온 이유를 보여줘. 내 경험과 기술을 젊은 선수들에게 전해줘.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이제 제 역할이 달라졌다는 걸. 더 이상 혼자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팀 전체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걸. 훈련 중에 젊은 선수가 실수했을 때 제가 다가가서 조언해줬어요. 괜찮아. 기본부터 천천히 해봐.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그 선수가 고마워했어요. 예전에 해리 케인이 저에게 해줬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후배들에게 해주는 거였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아버지에게 전화했어요. 아빠, LA 첫 훈련 마쳤어요. 어떻던? 새로운 환경이지만 기본은 똑같더라고요. 공 차는 건 어디서나 같아요.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맞아. 기본은 어디서나 통하는 거야. 그런데 아빠, 이제 후배들을 가르치는 입장이 되니까 책임감이 더 커요. 그래야지. 이제는 내가 받은 걸 나눠줄 차례야. 맞았어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가르침, 기본기의 중요성, 겸손함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제는 제가 다른 선수들에게 전해줄 차례였습니다. 며칠 후 개인 훈련을 하는데 어린 선수들이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매일 아침마다 뭐 하는 거예요? 기본기 연습이야. 리프팅부터 시작해서 드리블, 슈팅까지. 아직도 그런 걸 해요? 이미 충분히 잘하잖아요. 기본기에는 끝이 없어. 메시도 호날두도 은퇴할 때까지 기본기 연습을 했어. 완벽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실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 선수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몇 명이 저와 함께 새벽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거 정말 힘드네요. 처음엔 다 그래.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몸이 기억해.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상상도 못했던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돼. 첫 경기에서 골을 넣었을 때 관중들이 환호했어요. LA의 뜨거운 함성이 제게는 새로운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기자가 물어봤어요. 새로운 환경에서의 첫 골, 기분이 어떤가요? 기본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집에 돌아가서 거울을 봤어요. 33살의 제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축구를 사랑하는 소년 같았습니다. LA에서의 새로운 시작.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매일 새벽 기본기 훈련을 하는 것. 그것만큼은 은퇴하는 날까지 계속할 거예요. 아버지가 심어준 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평생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언제나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겸손함이었죠. 춘천의 눈 덮인 운동장에서 시작된 그 길이 이제 LA의 뜨거운 태양 아래까지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2026년 월드컵,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 무대에서도 저는 기본에 충실할 거예요. 아버지의 철학처럼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되니까요. 새로운 도시, 새로운 팀, 새로운 도전. 하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가 있어요. 매일 새벽 기본기 훈련과 아버지께 받은 가르침.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에필로그 영원한 기본. LAFC로 이적한 지금 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언젠가는 은퇴를 해야 하겠지만 축구에 대한 사랑은 영원할 거예요. 아버지처럼 저도 젊은 선수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기본기의 중요성을, 겸손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전해주고 싶어요. 2025년 8월 토트넘과의 10년 동행을 끝내고 LAFC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매일 새벽 기본기 훈련을 하는 것. 그것만큼은 은퇴하는 날까지 계속할 거예요. 어떤 기자가 물어봤어요. 손흥민 선수의 성공 비결이 뭔가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심어주신 기본기와 철학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정말 그래요. 아버지 없는 손흥민은 상상할 수 없어요. 새벽 운동장에서 떨면서 공을 찼던 14살 소년이 이제 미국 LA에서 새로운 꿈을 펼치고 있습니다. 꿈 같은 일이에요.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매일 새벽 기본기 훈련을 하는 것. 그것만큼은 은퇴하는 날까지 계속할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되고 기본으로 끝난다. 저의 축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LA의 새로운 도전도 언젠가 올 은퇴도 모든 것이 기본 위에 세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강한 건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기본이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